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종종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엔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못된 시어머니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 집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 모든 식구들이 옳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저희 식구들 위해서 군림해왔던 올케의 실체를 알게 됐고 자그마치 6년 만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올케한테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건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10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로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더 많아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자랐어요. 자라면서도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싸움을 하기보다는 오빠가 늘 제게 져주는 편이었죠. 그렇다 보니 오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빠가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엄마 혼자 버리로는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집안의 남자라고는 오빠 하나뿐이라서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우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오빠가 공부를 제법 잘했거든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누가 그런 걸 알아주나요? 그저 고졸이냐 대졸이냐로 사람을 판단할 뿐이죠. 오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운 좋게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회사 사장님 눈에 들어서 회사 지원을 받으며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었죠. 저희 오빠는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남들은 소개팅이다, MT다, 놀기 바쁜데도 오빠는 돈 버는 일과 공부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힘들게 얻은 기회라서 간절함이 더 컸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야간 대학을 나온 오빠는 졸업하고 2년 뒤 느닷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 결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래 뭐 일찍 가정 꾸리고 살면 안정도 되고 좋지.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녀석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오빠가 웃음기 하나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얼굴을 하고선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와 저는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죠. 사실 저는 오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안 그러던 사람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단문자를 보내는 걸 보고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아직은 그리 깊은 사이 같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오빠가 상대 여자에게 그리 애정이 깊지 않았다는 건 확실했죠.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오빠의 차림과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몸이 건조했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톡에 단문을 하면서도 꽤나 귀찮아했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연애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말 그대로 잠시 연애를 하고 끝낼 사이 같았어요. 나중에 오빠한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이 장난이야?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결혼하면 하나가 죽어야 살 것처럼 싸워대던데 결혼할 마음도 없었다면서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짓을 했으니까. 그제야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오빠가 결혼을 서두른 건 바로 혼전 임신 때문이었어요. 술이 약한 오빠가 데이트 중에 딱 한 번 취한 적이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더군요. 비겁한 소리 같겠지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도 주변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날 아이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 뜻하지 않은 임신의 여자 쪽에선 저희 오빠가 앞날이 창창한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니, 저희 오빠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협의하에 관계를 가졌던 건데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인가 의아했죠. 그렇다고 저희 오빠가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까지 하자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오빠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 순서는 바뀌었지만 서둘러 결혼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사돈어른이 끝까지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을 준대? 어디서 가당치도 않게 결혼을 들먹여? 그러자 저희 엄마도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제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세요? 학벌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멀쩡한 애를 두고 결혼이 가당치도 않다니요. 그러는 대개 따님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럽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내 딸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 학교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영문과가 얼마나 경쟁률이 센지는 알기나 하고요. 뭘 알아야 상대를 하지?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합니까? 듣기론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취직도 못했다던데. 뭐요? 아이고, 지금 댁의 아들이 그깟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는 겁니까? 쥐똥만한 회사도 직장이라고. 하! 내 딸 실력이면 그깟 회사가 아니라 대기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취직을 안 했느냐? 공부를 더 시키려고 내가 일부러 취직 안 시킨 겁니다. 오빠도 저도 사돈어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오빠랑 사귀는 동안 올케가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서류 심사부터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 양가 부모님의 싸움은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입을 다물어 주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돈어른은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오빠와 저희 집을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을 주려고 이날이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 줄 아냐? 어디서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그것도 야간 대학 나온 주제에 명문대 나온 내 딸을 건드려? 분수를 알아야지. 명문대 나온 여자가 야간대 나온 놈이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 결혼이 타당하다고 하는지. 내가 100번 양보해도 이건 안 되는 결혼이야.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사돈어른은 하다하다 제 학벌까지 걸고 넘어갔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 관광영어통역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사돈어른한테는 헐뜯을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4년제 대학 영문과 나온 사람들도 허다한데 고작 전문대 출신으로 영어통역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러면서 명절날 시집 못 간 노처녀를 나무라는 친척들처럼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는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사돈어른의 훈계를 빙자한 비난을 받으면서 혼이 쏙 빠져버린 사람처럼 멍해졌어요. 그러다 정신이 든 건 저희 엄마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애를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 말에 루 많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사돈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식을 올려야지. 애 배부르기 전에 후딱 해치웁시다. 대신 얼렁뚱땅 해치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남들 받는 만큼 다 받고 남들 부럽지 않게 보낼 겁니다. 어차피 할 결혼,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할 땐 법적 대응 운운하더니 결국엔 꼬리를 내리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시작도 그랬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평탄치 않았어요. 집도 우리 보고 해라. 명문대 출신 며느리 보는데 혼수가 웬 말이냐. 목걸이 세트는 3세트는 해줘야 한다. 귀하게 키운 딸이니 장모한테는 명품백, 장인한테는 골프채 세트는 해줘야 한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예비 처가를 드나들며 설득하고 욕먹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네? 신혼집을 30평대 아파트로 해오라고요? 아버님, 저 그럴 능력 안 됩니다. 전세 빌라 준비하는 것도 은행 대출 겨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나중에 돈 모아서 마련할 테니 이해해 주세요. 사내놈이 서른이 되도록 서울에 아파트 장만할 능력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하긴 변변찮은 야간대 출신인데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 아유, 이런 놈한테 내 귀한 딸을 내줘야 하다니. 암튼 딴 건 양보해도 아파트는 양보 못하니까 네 어머니랑 상의를 하든 어쩌든 집은 제대로 준비해. 오빠는 병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끙끙 앓았어요. 거래은행마다 찾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 직장 동료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됐는데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서울을 약간 벗어난 광명시라는 게 걸리긴 했지만 오빠네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어서 출퇴근도 편한 곳이었죠. 오빠는 자신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기뻐했어요. 하지만 올케의 반응은 냉담했죠. 뭐? 광명시? 아, 쪽팔리게 어떻게 거기서 살아? 난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오빠, 왜 그렇게 능력이 없어? 경은아, 우리 상황엔 이게 최선이야. 그나마 그 가격엔 매물도 흔치 않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네가 정 싫다면 아파트는 포기하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선택해. 말아? 그렇게 오빠네는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정했어요. 시작부터 삐그덕대던 오빠의 결혼 생활은 애를 낳고 사는 동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출산을 한 올케는 애 키우기 힘들다며 툭하면 저희 엄마를 불러댔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빠네로 달려가 밥이며 빨래, 청소까지 해주고 오곤 하셨어요. 그렇다고 올케가 애를 제대로 케어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애가 잘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매번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넌 어쩜 식탐 있는 것도 네 아빠 닮았니? 우유 먹은 지가 언젠데 또 배고프다고 울어. 아, 정말 미치겠다. 똥은 또 왜 이렇게 자주 짜는 건데? 똥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엄마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어머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님 아들 닮아서 애가 엉망이에요. 예, 그런 말 말아라. 애들은 원래 수시로 먹고 싸는 법이야.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우성이가 무슨 식탐이 있다고 그러니? 걔는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내 속을 태웠으면 태웠지 식탐을 부린 적은 없다. 어머님, 어머님이 그 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세요? 같이 사는 사람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빨래하실 때 섬유유연제 제대로 넣은 거 맞아요? 수건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요. 예, 원래 수건부 할 때는 섬유유연제 안 쓰는 거야. 어머, 기가 막혀. 어머님, 대학 나오셨어요? 저보다 학벌 좋으세요? 저보다 많이 배웠냐고요? 아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세요. 암튼 다음부턴 수건 빨 때 섬유유연제 팍팍 넣으세요. 며느리 힘들까봐 살림을 도와주는 시어머니한테 올케는 조금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만만 가득했죠. 이런 며느리의 되먹지 않은 행동에도 엄마는 묵묵히 오빠네 살림을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죠. 엄마, 오빠네 가지마. 지지고 볶든 지들이 알아서 살게 놔두라고. 자기 대신 살림을 살아줘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못된 말만 해대는데 그걸 왜 해줘? 누가 보면 아주 자기가 상전인 줄 알겠어. 그럼 어떡해? 내가 가서 안 해주면 네 올케가 일하고 들어와 힘든 네 오빠 괴롭힐 게 뻔한데 내가 달래 아들네 집 식모 노릇을 하고 있겠니? 안 그래도 우성이 혼자 은행 대출금 갚으랴 생활비 대랴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적어도 집에서는 편하게 쉬게 해줘야지. 네 올케한테 살림 맡겼다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오빠 들들 볶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툭하면 지성질 부리고 사는 앤데 걘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야.
아니, 며느리는 방에 모셔두고 엄마가 계속 오빠네 살림 봐주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누군 성깔이 없어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맨날 학벌 자랑만 하면 뭐해? 그 학벌 가지고 취직도 못하는 주제에 엄마가 못하겠다면 나라도 가서 말할게. 회사 취직이 어려우면 학습지 선생이나 학원 강사라도 하라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배달 일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사는데 자기가 뭐라고 상전 노름이야. 두고 봐. 내가 확실히 해줄 테니까. 엄마 말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도 딱히 말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은 둘이 했는데 왜 우리 오빠만 독박을 쓰고 사냐고요. 해도 너무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추리닝 차림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곤 오빠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게 초장부터 쫄지 말고 우리도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올케 언니 길을 더 살려준 셈이었어요. 제가 올케 흉을 볼 때마다 엄마는 매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런 소리 말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의 생각과는 달리 조카가 5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때도 올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 엄마를 가정부 부리듯 부렸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면 학벌을 운운하며 엄마 자존심을 밟기 일쑤였죠. 그런데 웃긴 건 올케 친정에서는 자기 딸이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데도 늘 저희 집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올케가 왜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알만했죠. 휴일이라 오빠도 집에 있을 테니 두 사람 앞에서 똑똑히 말해둬야겠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올케가 없더라고요. 오빠랑 조카만 둘이서 라면으로 늦은 아침을 때우고 있더라고요. 오빠, 언니는 어디 갔어? 친구들 만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나갔어. 팔자 좋으시네. 남편은 대출금 갚느라 투잡에 쓰리자까지 뛰는데 뭐? 놀러 나가? 오빠, 왜 이러고 살아?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언니한테 꽉 잡혀선 머슴처럼 일만 하고 사냐고. 언니도 일 좀 하라 그래. 어차피 시은이도 엄마가 다 키우다시피 하는데 언니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 애 핑계 대면 시은이는 엄마가 맡아서 키워줄 테니까 그냥 돈이나 벌어오라 그래. 오빠 혼자 벌어서 언제 대출금 갖고 애 뒷바라지를 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내가 일자리 알아보란 얘기했다가 아주 된통 싸웠다. 그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고자질하는 바람에 처가 식구들까지 몰려올 뻔했어. 나도 정말 이젠 한계다.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오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쓰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번 눌렀으면 됐지. 연달아 몇 번이나 눌러대는 통에 정신이 다 사납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배를 이렇게 누르나 하곤 현관문을 열었더니 사돈어른이 씩씩대고 서 계시더라고요. 사돈처녀는 배를 누르면 째까닥이 할 것이지. 왜 그렇게 행동이 굼떠? 이복의 이서방, 자네 안에 있지? 사돈어른은 신발도 엉망으로 벗어 던진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저희 오빠한테 다짜고짜 호통부터 치기 시작했죠. 자네, 사람이 왜 그 모양인가? 능력이 안 되면 열심히라도 움직이고 살아야지. 왜 금쪽 같은 내 딸 자식한테 일하라 마라 헛소리를 해? 막말로 내 딸이 집에서 노나? 살림하고 지새끼 키우느라 허리 펼 시간도 없는 앤데. 자네는 밖에서 하는 것만 일인 줄 아는 모양인데 가사노동도 일일세. 가만히 듣고 있자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끼어들었어요. 사돈어른 말씀이 맞아요.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요, 그 어려운 걸 사돈어른 따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냉장고 문 열고 밑반찬 맛 좀 보세요. 그게 언니 솜씨인지 다른 사람 솜씨인지. 그리고 서랍장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웃겨놓은 솜씨가 정말 사돈어른 딸 솜씨인지 아닌지 보시라고요. 저희 오빠가 올케 언니한테 일하라고 한 말에 화가 나서 찾아오신 모양인데요. 그런 거라면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집안 살림은 저희 엄마가 거의 다 하세요. 시은이도 어린이집 다녀오면 저희 엄마가 돌보시고요. 그럼 올케 언니는 뭘 할까요? 궁금하시죠? 이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나 보고 있어요. 집안일을 안 할 거면 밖에 일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애도 키워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요. 사돈처녀가 못 본 사이에 많이 건방져졌구만.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대먹지 못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 여자가 애 키우고 살다 보면 주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쫑알쫑알 고자질이야.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그 말이 맞네. 이봐요 사돈처녀. 시누이 노릇 한답시고 올케 언니 뒷담화 하려는 모양인데 그거 다 댁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시집가서 못된 시누이 만나보면 아, 내가 우리 올케 언니를 괴롭혀서 이런 집에 시집 왔구나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여간 머리 나쁜 것들은 한 치 앞도 못 보내본다니까. 내 딸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니. 결국 오빠가 중재를 하는 바람에 그날도 화만 가득 차인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정말이지 올케도 사돈어른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오빠가 이런 상황에도 올케한테 싫은 소리 않고 차라리 입을 닫고 살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말해봤자 맹목적인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듣게 될 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엄마가 오빠네 살림을 맡아주느라 매번 버스를 타고 오갔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힘들 것 같아서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했죠. 집값도 서울보다 저렴하고 살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뒀어요. 잡무도 많고 야근에 회식도 잦아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해서 조금 더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학습지 선생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자신이 있던 터라 과감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성인들의 영어 학습지 수요가 늘어서 그런가 금방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해 월급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골치 아픈 잡무로 시달릴 필요도 없고 회식 자리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으니 제겐 안성맞춤인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참 좁다고 제가 관리하는 회원들 중에 저희 올케를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회원님 아들이 저희 조카랑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거기서 몇 번 인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내 담당 선생님이 시우 고모인 거 알고 학습지 관둘까도 생각했어요.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내가 시우 엄마랑은 관계가 좀 껄끄럽거든요. 시우 엄마가 좀 잘난 척을 해요. 명문대 영문과 나왔다고 어찌나 목에 힘을 주는지. 내가 이 나이에 영어 학습지를 하게 된 것도 시우 엄마 영향이 커요. 툭하면 말할 때 영어 섞어 쓰면서 사람 기를 죽이잖아요.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올케는 집 밖에서도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시우 엄마가 하도 시집 식구들 욕을 하길래 시누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암튼 나 학습지 영어 하는 거 그쪽엔 비밀로 해주세요. 처음엔 제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조카 친구 엄마는 제 수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회원 수가 꽤 많아졌어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다고 저한테는 학습지 선생이 제 천직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올케가 보기에는 제 직업이 하찮게 보였나 봐요. 쪽팔려서 정말. 아가씨, 요즘 학습지 선생한다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한테도 아직 말 안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학습지 선생하는 게 왜 언니가 쪽팔릴 일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회원 중에 시우 친구들 엄마도 몇 명 있다면서요. 아니, 나중에 무슨 말을 들으려고 내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4년제도 아니고 고작 전문대 나온 주제에 선생이 가당키나 해? 분수를 알아야지. 그 엄마들이 아가씨 학벌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날 괴롭히는 인간들만 있는 거야. 그 학습지 회사는 학력도 안 보고 선생님을 뽑는데요. 어떻게 학사학위도 없는 사람을 선생으로 써? 언니, 저 학사학위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 편입해서 졸업한 거 몰랐어요? 하긴 언니가 우리 집 일에 관심이 없으니 알 턱이 없겠죠. 아무튼 난 학위도 있고 결격 사유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 그놈의 야간대. 이젠 기도 안 찬다. 어쩜 남매가 똑같이 학벌이 구질구질하냐? 누가 들으면
야간대가 벼슬인 줄 알겠네. 네, 어디 야간대 학사학위 가지고 잘해보세요. 올케는 가소롭다는 식으로 비웃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였죠. 엄마 환갑을 맞아서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내년 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죠. 비용은 오빠네랑 반반 내기로 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올케가 자기 부모님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환갑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어머님 환갑 여행엔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야 맞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장모님 환갑은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던 때잖아. 가족도 아니고 잠깐 만나는 사이였을 뿐인데 내가 장모님 환갑에 뭘 할 상황은 아니지. 암튼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니까 이번 여행에 우리 부모님도 데려가. 안 그럼 나 안 가. 시우도 못 데려갈 줄 알아? 언니, 정말 정도껏해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되는데요? 설마 오빠랑 나보고 내라는 건 아니죠? 누가 아가씨 보고 내래요? 우리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툭하면 돈. 아가씨 인생엔 돈밖에 없어요? 어쩜 그렇게 돈만 밝히는지 몰라. 여보, 암튼 내 뜻 분명히 밝혔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든 나랑 시우 놓고 당신 식구들끼리만 가든 알아서 하라고. 생각 같아선 정말 올케를 두고 가고 싶었지만 애를 볼모로 잡고 있어서 결국 사돈내외까지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추가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오빠네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반반 내기로 했어요. 인원이 는 만큼 제가 요령껏 경비를 줄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의 환갑 여행이 차라리 아니간만 못한 여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세부 공항에 내리던 순간부터 사돈어른의 딸 자랑이 이어졌어요. 이야,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세부에 다 와보네. 말도 안 통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똑똑한 딸내미가 있으니까 아빠는 걱정 안 한다. 돈 들여 가르친 보람이 있어. 아빠도 참,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잖아. 아빠랑 엄마는 나만 믿어. 내가 잘 케어해줄 테니까. 나 아니면 여기서 누가 하겠어? 솔직히 공항 수속부터 환전, 유심을 사는 것까지 죄다 제가 다 통역을 했는데도 사돈어른은 모든 걸 당신 딸 공으로 넘기셨어요. 여행사에서 일한 덕분에 현지 가이드와 친분이 있던 저는 꽤 저렴하게 숙소며 일일 투어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항공권도 여행사 동료 찬스를 써서 땡처리 항공권으로 싸게 구입했고요. 나름대로 전직 여행사 직원 내공을 발휘해 알뜰하지만 알찬 여행을 준비했는데 사돈어른이 그걸 다 엉망을 만들었지 뭐예요. 현지 사람들한테 막말과 하대를 하는 건 기본이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심지어 식당에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서 하마터면 경찰까지 부를 뻔했다니까요. 그걸 중간에서 통역을 해가며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네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명문여대 영문과 나왔다고 자랑을 해대던 올케가 정작 여행을 와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지 뭐예요. 기껏해야 하이 땡큐 정도가 다였어요. 자기 부모가 사고를 친 건데도 입을 꾹 다물고 서서는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그저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순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지 뭐예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공항 내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야, 우리 딸내미 덕분에 여행 한번 잘했다. 시우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네 엄마처럼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 한다. 시우는 영어 잘하는 엄마 있으니까 해외여행 가도 걱정 안 돼서 좋겠다. 다음에도 엄마랑 좋은 데 여행 많이 다녀라. 그때였어요. 조카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온 건. 싫어. 난 엄마랑 여행 안 가. 엄마는 영어도 못해서 창피했어. 내가 마트에서 장난감 어지른 거 아닌데 아저씨가 막 뭐라고 했거든. 엄마한테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고모한테 말하니까 고모가 영어로 얘기해줬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나한테 쏘리 그랬어.
고모는 영어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해. 엄마는 영어도 못하고 화만 낸단 말이야. 그래서 난 영어 잘하는 고모랑 여행 갈 거야. 엄마랑 안 가. 순간 올케는 얼굴이 벌개졌고 사돈어른은 눈알만 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저희 엄마가 가슴을 쫙 펴고 깔깔거리며 그러셨죠. 그럼 영어는 고모가 잘하지. 외국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엄마를 어떻게 믿고 해외여행을 가겠어? 우리 시우가 아빠를 닮아서 아주 똑똑하네. 명문대 영문과 백날 첫날 나와도 실전에서 말 한마디 못하면 그게 뭔 소용이야? 돈 들여 배웠는데 사용도 못할 거면 그깟 걸 뭐하러 배워? 그런 걸 보고 똥멍청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 쓸모없는 똥덩어리. 안 그래요, 사돈? 의기양양한 저희 엄마와 다르게 사돈어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을 통해 당신 딸의 실력을 눈으로 확인했던 탓이겠죠.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딸을 치켜 세우려 했던 건데 크게 한 방 먹은 셈이죠. 그 여행을 기점으로 더는 옳게도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6년 넘게 며느리의 횡포를 참고만 있던 저희 엄마도 전과는 다르게 며느리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살게 되셨죠. 그리고 얼마 뒤 올케는 저를 따라 학습지 선생으로 나섰어요. 오빠가 더는 외벌이를 못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저한테 학습지 선생한다고 그렇게 깔보던 올케는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 번은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이후로 올케는 직업 가지고 사람을 깔보는 짓을 그만뒀어요.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여도 내가 직접 해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탓이죠. 덕분에 저희 집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살 맞대고 부대끼다 보면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생겨서 가족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랑 저희 올케처럼 말이죠. 그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